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한천숙입니다.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에 회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에 회부한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5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과 2025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12월 5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종결된 후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장께서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 폴리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박일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 전 김석규, 송은영, 강태영, 김지원, 공유신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김석규, 송원영, 강태영, 김지원, 공유신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흔히 웅상선으로 불리는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불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이자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동부 양산 웅상 지역 주민들에게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룰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발표될 예정이었던 예비 타당성 결과는 9월로 연기되었으나 2025년이 다가오는 지금도 예비 타당성 결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으며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지연은 불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는 울산 KTX역에서 신봉 로타리, 양산 웅상, 부산 노포동을 잇는 총 48.8km 구간의 대규모 철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4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 철도는 불경 지역을 하나의 1시간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 산업과 물류, 주거, 지간 연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께서는 최근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특별법에 발의하여 예비 타당성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불경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며 법안 발의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의원 여러분, 지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예비타당성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이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그림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양산시를 비롯해 부산, 울산의 각 지자체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우리 시의회도 지역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어 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양산 시민들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불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동부 양산 웅상 지역 주민들의 오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양산 시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송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양산시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의 인구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약 36만 6천 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평균 연령은 45.3세, 경상남도 평균 연령은 46.5세인 반면 양산시 평균 연령은 44.1세로 경남에서는 가장 젊은 도시이며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 기준 양산시 0세에서 9세 어린이는 27만 95명으로 양산시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 각 시군의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 수의 평균 4.6%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서는 최고입니다. 아픔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 질병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프면 마음 졸이기 마련입니다. 한밤중에 어린아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당장이라도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싶지만 항상 비용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아침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오픈런 하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달빛 어린이 병원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평일엔 오후 11시, 휴일엔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진료에 대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응급실보다 비용 부담이 적으며 응급실의 중환자들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을 방지함은 물론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병이 아니라면 달빛 어린이 병원에 가는 것이 아이와 부모에게는 안심과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에 98개의 달빛 어린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경남에는 창원,
김해, 통영, 거제에서 단 5곳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광주광역시는 2023년 9월부터 밤 12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팀장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시의회 병원 의료진을 설득하여 12-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심야 어린이 진료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양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밤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픈 어린이가 상급 병원 응급실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웅상 지역의 경우 동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응급을 맡던 웅상중앙병원이 최근 폐업함에 따라 주민들은 울산이나 부산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증 환자인 어린이들은 응급 환자에 밀려 장시간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 시민 여러분, 의료 관계자 여러분, 양산시는 의료 중심 도시로 선언한 바 있으며 양산 부산대 부지 내에 바이오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동남권 바이오 메디컬 산업 거점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갑자기 아픈 내 아이를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면 광역 의료 거점 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양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의료기관 모두가 협력하여 젊고 출생률이 높은 양산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을 통해 달빛 어린이 병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까지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늦은 밤, 휴일에도 아픈 아이들이 없도록 달이 뜨면 더 빛나는 병원, 달빛 어린이 병원, 이 글귀를 되새기며 우리 양산시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동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정보 전달 체계의 한계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양산시청의 신속한 대응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양산시 의회는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주민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의회가 적시에 대응할 수 없었던 건 정보 전달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정보 전달 체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지역사회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엄법 7조,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며 이로 인해 지방행정뿐 아니라 지방의회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체계에 지방의회가 이런 상황을 적시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3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명시하며 행정기관 간 협력하며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의 의무를 지방정부와 의회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위 법적 근거를 정보 전달 체계 부재가 개선돼야 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 체계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명확한 소통 절차 그리고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모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매뉴얼에 비상 상황 발생 시 의회와 협력 방안, 정보 전달 시점, 방법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후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종료 후 대응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회가 사후적으로 비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계엄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사례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양산시 행정의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양산시청과 우리 양산시 의회가 협력하여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산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앞으로는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기의 순간 협력의 힘이 안전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곽정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 상북, 하북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지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성산 일출 관광화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성산은 양산시 웅산 지역과 상북, 하북 지역에 걸쳐 뻗어 있는 산으로 신라 고승 원효대사가 중국의 승려 1000명을 화엄경으로 교화하여 전부 승인으로 만들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등 원효대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유서 깊은 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품은 천성산을 양산시에서 단계적으로 관광 자원화한다고 밝히고 올해 초 일출 전망대 건립, 10월에 기념비 설치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내년에는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연계한 천성산 해맞이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기획 총괄하겠다고 조직 개편안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책에 대해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며 본 의원 또한 양산시와 시장께서 지역 여론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천성산의 일출 포르투갈 신트라시 호카곳의 일몰 연계 명소화 계기로 포르투갈 신트라시와의 경제 협력, 인적 자원 공유 등의 이점도 있겠지만은 후술할 이유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제 반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도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천성산에 주민들뿐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화장실 조성, 진출입 시 교통 문제, 행사장 문제, 주차장 문제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수 과제일 것입니다. 타 지역의 성공적인 일출 관광화 사업과는 달리 이 사업이 양산시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한정적인 행사 성격의 사업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1월 1일 하루 만에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의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포항 호미곶이나 울산 간절곶은 1월 1일 일출 행사뿐 아니라 넓은 주차장, 편리한 교통,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하여 1년 내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천성산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볼거리가 부족하며 진입하는 교통도 불편하여 불확실한 상황 속에 막대한 예산을 쏟지 않는 한 지속이 불가능한 관광지로 깡통 관광지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023년 신년부터 재개된 천성산 정상 해맞이 행사는 외부 관광객보다는 지역의 관변단체와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석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이어 밤잠을 포기하고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호응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천성산은 그 자체로 중요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닌 곳입니다. 내원사와 환경단체들은 본 사업이 천성산의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태계 파괴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이미 그린벨트 해제와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미래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이 줄어들고 있는데 천혜의 자연과 다양한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있는 천성산마저 개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성산은 단순한 관광자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생태계 보존과 개발의 균형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요건으로 천성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양산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축소, 지방 보조금 삭감 등으로 행정 인력과 예산의 규모가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양산의 핵심이 되면서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 천성산 일출 관광화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양산시에 더욱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각종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원 공유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시 환경 개선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조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7월 11일 오전 7시 24분 양산시 동면 한 도로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인의 맹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청소차는 설계와 구조가 작업자의 편의보다는 쓰레기 수거량 증가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청소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승하차 작업 환경을 개선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남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총 55대 8월 말 기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생활 폐기물 차량이 약 1000대인 점을 고려하면 보급률은 약 5.5%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기 도입 비용이 약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도입 결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소차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며
이로 인해 초기 예산 편성에 있어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차량이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에 대해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입성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면 특히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 대의 효율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기 비용이 높더라도 저상형 청소차는 작업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작업자의 피로도가 줄어들어 병가나 근로 손실로 인한 추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저상형 청소차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 정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고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 운영과 점진적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면 초기 비용 부담을 분산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 개선 및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국비 지원이나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고가의 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청소차 한 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정성과 편의성 제고로 저상형 청소차는 차량 높이를 낮춰 작업자들의 쓰레기를 차량에 적재할 때 필요한 신체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의 근골격계 부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가 가능해 쓰레기 투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수거 작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작업 시간 단축으로 인해 교통체증이나 주민 불편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한국의 도로 환경과 골목 구조에 최적화된 설계로 적용돼 좁은 골목에서도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신 친환경 엔진 기술 도입으로서 배출가스도 줄이고 우리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청소차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도시의 환경 미화와 작업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작은 변화로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의 도입 타당성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5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 보고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2025년도 예산안 외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성용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결산 및 업무 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건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4일가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 업무 보고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2024년 공모사업 추진사항 및 2025년 신청계획 보고건에 대해서는 2024년 공모사업에 신청한 총 49억 건의 선정 결과 및 미선정 사유와 2025년 신청 예정인 5건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았으며 의안번호 제216호 2025년 사무의 민관 위탁 보고서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어 보고 종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본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부설별 질의와 의원님들의 토론을 통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신규 및 계속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적정성 여부, 예산액 대비 효율 및 파급 효과, 예산 편성 지침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심사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예산안 1조 6,964억 6,935만 원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5억 6,103만 원과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1억 8,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해부된 12개 기금에 대하여 사업 목적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기금이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모사업 중지사항 및 2025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 폴리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 폴리스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희, 공유신, 송원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승남, 성용건, 정성훈 의원 총 6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5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의원 한 명에 한정하여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에 따라 시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 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일괄하여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박일배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계 평산 지역구 박일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부 양산 웅상 4개동의 경쟁력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고 동부 양산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양산시장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 양산끝 웅상 4개동은 급성장을 하다 멈춰선 지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넘어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웅상 4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단의 비전과 대책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동으로 전환하면 급속도로 발전될 것과 더불어 인구 15만의 새로운 혁신 도시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현재는 어떻습니까? 도시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인구 감소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PT로 1번 띄웠어요. 동으로 전환할 당시인 2007년부터 인구가 증가하다가 10년이 지난 2017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 3년 동안 약 2,800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자, 2번 띄웠어요. PPT로. 또한 젊은 도시 양산지라고 하지만 웅상 4개동의 인구 비율을 보면 50대 미만 인구는 감소되고 50대 이상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웅상 4개동은 쇠퇴의 길로 돌아서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한편 PPT 띄웠어요. 한편 초등학교 입학생을 보면 분동 전인 2006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227명에서 점점 줄어들더니 내년도 입학생 수는 645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5, 6년 안에 3, 4개의 학교가 통합되든지 폐교될 예측입니다. PPT 4번. 아울러 바로 인접한 정관읍과 비교해보면 인구 감소 문제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5년 9월 업으로 성격된 정관읍은 당시 웅산읍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구수,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인구수 5,100여 명에서 지금은 8만 인구로 늘어나면서 동부 양산 웅상 4개동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PPT 5번.
또한 업이기 때문에 17가지 농어촌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특례를 받기 위하여 오히려 동부 양산권역인 웅상 내계동에서 옆지역인 정간지역으로 진학하기 위하여 전출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면 웅상 내계동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성장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교통 문제입니다. 인접한 울산광역시 시내버스가 노선을 폐지하든지 배차 시간 간격이 대폭 축소되는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발빠르게 웅상 내계동을 발전시키고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동북권역 웅상 내계동에 대하여 향후 발전 계획이나 비전은 무엇인지 동북권역 웅상 내계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024년도를 또 보내면서 정례회에 열심히 임해 주신 우리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18분의 의원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또 올해 여러 가지 시정의 한 축으로서 시의회에서 또 올해 연말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웅상 내계동에 대한 발전에 대한 비전에 대한 시정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우리 5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다만 우리 김지원 의원께서 그 천성산 일출 관광 자원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와야 될 부분을 먼저 좀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과다 투입과 또 그 자연 생태계에 대한 우려, 또 예산 투입 대비 우리 시에서 가질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천성산 일출은 우선 상징성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 그 대륙에서 제일 빠른 일출 이 부분이 우리 양산 기운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원효봉 우리 청성산 원효봉이 갖는 의미가 원효대사의 화쟁사상 이것을 이제 평화의 빛으로서 세계를 비추다는 이런 테마로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이 테마가 일몰의 도시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우리 시가 국제자매도시를 맺게 되고 또 이 테마가 우리 양산을 국제화의 그런 도시로까지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테마라는 그런 테마 선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특히 세계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통해서 우리 양산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운 발상지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의 관광지로서의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산의 규모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천성대를 설치를 하고 또 우리 두 도시 간에 국제 자매 도시로 결혼을 하는 기념비 제작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5, 6천만 원 선입니다. 5, 6천만 원 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등산로의 확보 이런 것이고, 우리 김지원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곳이 1년 내내 관광지로서 가져가는 곳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1월 1일 날 상징성을 담아서 일출 맞이를 하는 곳이고, 일출을 의미를 담아서 그 양산의 기운, 일출의 기운을 받기 위한 우리 내방객들을 그쪽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최소한의 시설, 이걸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화장실이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는 추후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산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예를 들면 이동식으로 한다면은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짜리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될 것이고, 연구 시설물로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억 이상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충분히 또 공감대와 그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아까 지적처럼 어쩌면은 1월 1일 날 일출 하루를 보기 위해서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지역은 내가 전혀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다 해도 1억 미만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생태계를 유지를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성산의 보고가 그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계, 특히 거기는 또 일부가 많은 습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습지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1월 1일 날 일출 맞이에 그 기운의 발상지이고, 그 기운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어떤 전파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곳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또 처음 우리가 그쪽에 전성대와 기념비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이지, 앞으로 거기에 장대한 뭐 관광지를 만들고 이러는 쪽으로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학자라든지 또 일부 종교계에서, 특히 내원사에서 지적하는 생태계 유지를 위한 것은 계속 유지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게 그런 뭐 어떤 관광지 개발로서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 불식시키면서 만들어 나가고 또 유지해 나가야 될 그런 곳이다. 우리의 그 어떤 기운 또 천성산의 그런 그 어떤 자연적인 그 생태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도 거의 절대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제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를 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네 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이 돼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박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 양산 내교동의 인구 정책, 정주 여건, 그리고 경쟁력 상실 등에 대한 해남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양산 웅산 내교동은 도시의 발전 과정이 대규모 택지 조성,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정관 신도시라든지 물금 신도시처럼 그렇게 택지 조성을 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 태성적으로 다른 그 도시 발전의 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각종 도로라든지 공원 그리고 문화체육 인프라가 설정을 해서 이렇게 도시 개발을 해나가는 것에 반해서 웅산 지역은 원도심의 상태에서 그 도심 지역의 한정된 공간 내에서 새로운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이런 쪽에서 개발을 하다가 보니 이 사업 자체가 더딜 수밖에 없었고, 특히 국책 사업으로서 펼치고 있는 신도시 사업과는 다르게
시책에서 순수 시비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본 인프라도 뭐 공원을 비롯한 또 그 외에 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부분들이 전부 거의 그 100% 시비에 의존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우리 그 기대한 부분만큼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더딜 수밖에 없고 획기적으로 신도시의 어떤 개발하고는 해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민선 6기 2010년도에 처음 시장이 돼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 해소를 위한 시정의 정책의 퍼스트 웅상, 같은 정책이라면은 웅상서부터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퍼스트 웅상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낙후되어 있는 또 주민들이 느끼는 이 박탈감 해소를 위한 부분에 전적으로 시정의 그 시책을 거기다가 담고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 교육, 복지, 문화 등 대규모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이렇게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웅상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서부 양산, 특히 물검, 우리 동면 신도시에 반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이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퍼스트 웅상 시즌 2를 선언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살고 싶은 도시 또 물고 싶은 도시 그런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 회화강을 가로지르는 우리 회화강의 퍼스트 웅상 정책을 회화강 르네상스 정책을 담으면서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하고 또 차별화된 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해서 동서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화강 르네상스 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로는 이미 발표된 그 바와 같이 민자를 포함해서 2023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민자가 약 한 3천억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라프하게 잡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회화강 수변공원 중에서 용당 역사지구 문화사업별부 문화관광벨트 사업은 거의 민자로 의존을 해서 해나갈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지야지만이 민자를 투입할 수 있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특색 있는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회화강의 지하 예방 사업 이건 총 한 8km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빛의 공간 조성 사업과 덕계 회화강경 확폭을 통해서 캔텔레바식 복합 구조물 설치 여기에는 그 하단부에는 문화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주요 앵카 지역으로 꼽히는 주진 거점형 빛공원 조성 이 부분은 거기가 앞으로 주 거점이 되어서 빛공원과 그리고 앞으로 회화 축제를 회화 축제도 거기에서부터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에 이르기까지 그 아주 주요한 앵카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만 350 오리소 공원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용당 역사 문화관광벨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지금 앞으로 단계별로 해나갈 것이고 이미 산책로를 비롯한 이 부분들은 하나씩 준공 단계에 있고 또 그렇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고품격의 여가 공간 조성으로 해서 웅상 지역이 문화관광 중심지로서 변모해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호동 일원에 약 105만 해배 정도 됩니다. 105만 해배 약 한 30만 평 이상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게는 웅상 리뉴얼 그 개발 계획으로서 해가 지난번에 웅상에서 제가 발표했던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3호동 일원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기에는 규제 완화와 주거 상업 업무로 구성된 근린생활권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산 수영의 센텀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게 자족 도시로 가져가는 것인데 이게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미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아셨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내년도에 우리가 기본 계획을 씌워서 이제 도의 추인을 받아서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기로 했고 그렇게 승인을 받게 되면은 리뉴얼 계획에 따라서 그 전체가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비를 이미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2026년 내년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계획도시 기본 계획 승인을 통해서 이걸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무지구 도시 재생산업 이 부분과 요거는 이제 재개발하고는 이제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무지구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이것과 주남지구 도시 재생 사업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사무지구 부분이 아직 속도를 못 내고 있는 LH 부분과 이제 협의를 아파트 부분 때문에 알고 계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속도를 더 내서 추진토록 해나갈 것이고요. 이거 외에 명동마을에 명동지구의 노후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이 부분 또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추진을 해나가서 내년도에 꼭 이 부분이 우리가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추진나갈 겁니다. 외에 이미 추진행동지구는 도시개발이 거의 준공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준공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준공이 되지 않고 이것은 하여튼 늦어도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주진지구와 또 그다음 소주지구, 주진흥동지구와 소주지구가 웅상의 제일 그 중심 지역으로서 앞으로 업무용 그런 부지들과 이게 우리가 인구를 담으려면은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데 주거를 할 수 있는 또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규모 택지 조성 공사 이게 하게 되면은 전체 약 한 30만 평 이상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등으로 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 기반 시설이 거기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기반 확충으로 해서 이미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 이거는 정기에서부터 추진해 왔던 그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역점적으로 제가 정기에도 이거를 추진을 했고 이름 자체도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에서 가져와서 그 센트럴파크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약 한 587억 원 예산이 투입이 돼서 내년 2월에 준공이 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웅상에 가지고 있는 매우 웅상 그 발전에 거대한 그런 그 인프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부 양산 파크 골프장 조성 또한 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38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도 곧 내년 그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할 것이고 명동공원 2단계 사업 조성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불경 중심 도시로도 대표적인 산림 휴양 복지 문화 공간으로 그 자리매김하게 될 양산 수목원이 우리 탑골 그 유원지 안쪽으로 숲에서와 또 재원산 자유휴양림 그 사이에 10만 평 이 부분이 약 부지값을 제외하고 예산 투입 200억 원으로 예산을 합니다만 총 한 300억 원 들어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파격적으로 원래 고시공고까지 이미 되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보상을 하고 이 사업 또한 추진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빠르면은 2027년 정도까지 준공할 계획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내방을 하게 될 관광객이 1년에 약 20만 명 정도로 해가 다른 데이터에 의하면은 그렇게 추계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1년에 한 4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일자리 또한 한 8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양산 수목원 또한 웅상이 앞으로 가져오게 될 큰 그 인프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동부 행정타운 조성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또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이렇게 해서 웅상의 치안과 소방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행정타운, 이것 또한 그 주변의 웅상 그 발전 계획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역 내 간선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4개소의 예상 규모로는 예상 금액으로는 1,270억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이것 또한 퍼스트 웅상에 준해서 똑같은 형태라면은 우선순위에다가 먼저 두고 이렇게 준해 나가는, 그동안에 웅상이 그런 이 어떤 개발 계획에서 그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해소도 측면에도 그렇고 또 필요한 인프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1028 지방도의 국도 성격, 이것은 이미 도에서도 지사님과도 약속을 한 바입니다만은 국도 성격의 한 트랙과 이것이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됐을 때 투 트랙으로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에 들어가서 동서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일 중요한 인프라 1028 그 지방도의 국도 성격,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석기 의원께서도 5분 그 발언에 있었습니다만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부분에 대한 조성 사업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해가 빛이 이제 분석에 지금 그 들어가가 있는데 이거에 빨리 좀 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통 관련 기반 수술 확충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에서는 철저하게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산단 조성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산단 4개소 외에 그 덕계 경동 스마트밸리 일반 산단, 그 다음에 주남 일반 산단, 덕계 스마트밸리 산단과 주남 산단은 이게 주남 산단은 얼마 전에 이 도에서도 도시계획 그 위원회를 통과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를 하는데도 행정력을 갖다 총모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동부 양산 내개동 지역은 지역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과 미래 발전에 대한 계획은 동부 양산, 서부 양산 이 어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로서 특히 저희 그 시책 중에서 그 밸런스 양산, 지역의 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밸런스 양산의 주 목표는 동서의 구분이 없는, 이것이 그 밸런스 양산의 우리 시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웅상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건 지금 물론 학생이 줄고하는 인구 절벽 시대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웅상에 초등학교가 9개, 그다음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아까 우리 박일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20년 전에 1,200명의 입학생이 있던 것이 지금 거의 지금 600명 수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6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9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 숫자가 지금 600명 이렇게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그 보면 천성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학급 수로도 이 양산시 전체에서도 몇 번째 지금 들어가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을 나누게 되면은 웅상 전체 한 학교에 1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각한 것이거든요. 150m, 150m 안 되죠. 몇 명 되나요? 600명, 9군데. 5, 9, 45. 60명, 71밖에 안 되죠. 이런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에서 오는 우리가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지금 타개하기 없는 중앙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 웅상 리뉴얼의 사모동 이거를 꼭 성사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존 해 나오고 있는 웅상 회화강 르네상스 이 사업이 정주 여건 개선으로 해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아까 학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웅상이 2006년도에 분동이 되면서 이제 도시화로 되다가 보니까 농촌형 지원을 물금업에는 지금
농어촌 지원을 갖다 받습니다. 왔는데 웅상이 그거 안 받다가 보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그 웅상 그 주민으로서 그렇다고 안전한 도심도 아니고 또 농촌연과 같이 병행해 가고 있으면서도 도시 지역이고 이래 되다가 보니까 농어촌 특례를 받지 못하는 이 부분이 안타까움이 이미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한계 때문에 아마 정관으로까지 입시 문제로 해서 학부모들이 맹모 삼천 형태로 막 이주를 해가는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웅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산은 우리 대한민국 어디 내놔도 빠지지를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용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이제 관광 그 벨트를 이루는 이 부분은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쪽에 그런 역사성과 문화성을 최대한 살리고 또 우리 생활 SOC는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웅상이 양산 어느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그 바란스 양산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오늘 5분 발언 속에 있었던 우리 의원님들의 우리 시책에 담아야 될 부분들도 아울러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일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일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나동현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장님 뭐 여러모로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뭐 내개동의 정주권 여건이나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해 신경 써주는데 감사를 드리고 어차피 지역의 여건 변화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15년 12월 제2차 정례 시 시정 질의를 통해 웅상은 분동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시장님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동조를 해 주셨다고 2005년도 2005년도에 할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할 입장이 자족도시 15만이 될 때까지 분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분동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에 이르게끔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결코 지역 주민들도 잊지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동북권역인 우리 웅상 내개동은 자연재해가 전무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울산, 부산의 베드타운으로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한 가지 시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웅상 내개동을 다시 업으로 전환해서 인구 15만 자족도시가 되는 것이 양산시가 목표하는 50만 중견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 하나 띄워주세요. 전국 최초로 2001년 경기도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하면서 남양면을 남양동으로 행정 개편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개편되고 난 뒤 우리 웅상 내개동은 거의 유사합니다. 오히려 발전보다는 퇴행되어 가는 것을 2014년 업으로 전환하면서 2만 5천 인구가 6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 남양업은 정말 활기차게 지금 인구 유입도 되어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PT 다음 하나 떼어주세요. 자, 또한 전남 나주시 영산포 권역 세계동의 주민들이
오랜 수원에 있던 세계동을 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신정훈 국회의원의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필두로 업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북권역인 웅성 4개동을 업으로 행정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전해를 듣고 싶습니다. 화성시에 그 당시에 그 업에다가 그 사급업으로 그걸 할 때 사실 우리 양산디 때문에 제가 추진했던 물건업이 사급업으로 바꿀 때 화성시의 그 업이 우리 시 때문에 덕을 봤거든요. 우리 시 때문에 반 적이 있었는데 그 업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지금 동해에서 업으로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충분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농어촌 특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웅상이 물론 이제 도시화가 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동으로서 그 분동을 할 때 논란이 많았죠. 그 당시 우리 박일배 의원께서도 상당히 그 웅상이 반대를 했던 것도 기억나고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분동은 섣불리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뭐 지나간 과거지사가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건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업으로 됐죠. 내계동도 2007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2007년에 그렇게 이제 분동이 되었는데 어쨌든 막 그 흘러왔던 과거지사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은 충분히 검토의 여지는 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 내용이 나온 거니까 검토를 이게 이제 어떻게든 행정기구에 대한 이 부분들이 중간에 대동제가 있었거든요. 내가 대동제가 있어서 물건과 원동을 묶어서 대동을 전기에 내가 대동제로 운영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게 또 이제 지지부진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그 어떤 대동제 형태의 하는데 다시 어떤 농촌으로 가는 업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현재 어떤 도심으로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수들을 대입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먼저 검토가 돼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법적인 부분에서부터 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어떤 검토의 그런 대상이 또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회가 동의를 한다면은 그런 쪽에서 이제 도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 뭐 상급기관하고 부분이 있고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뭐 답변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행정기구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아봐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법적인 부분이 만만치가 않지 싶은데. 전국 최초로 이미 화성시가 면에서 동으로 잘렸다가 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하고 현재 그걸 모토로 해서 지금 나주시 영산포 권역도 지금 행정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네, 아직까지 법적인 검토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라서 그래서 내가 우리 부수로 하여금 법적인 검토서부터 한번 해보고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데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일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웅상 내계동은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해 지역 발전의 방향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하여 웅상 내계동을 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양산시가 목표하는 오심한 중견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웅상 내계동의 주민들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웅상의 강력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 및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배 의원님과 나동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안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양산시 제2차 정례회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양산시 의회는 2025년 예산안과 다양한 민생 관련 조례안들을 심의하며 양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1조 7천억 규모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예산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가사 노동자, 노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안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양산시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양산시는 서민 경제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 민생 경쟁 안정화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산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직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양산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협력과 지혜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양산시의 의원들도 시민들과의 가시적인 정쟁이 아니라 가치와 상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공정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37만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를 기원하며 2024년도 제2차 정례 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